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요길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김하나, 황선우 씨가 쓴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모임을 최근에 하나 만들었는데요, 거기서 토론거리로 쓰려고 골라봤습니다. 워낙 요즘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마 그런 이야기 할 때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이 책이 아닐까 싶어요. 김하나, 황선우 둘 다 부산 출신이죠. 김하나 씨는 1976년생이고요. 카피라이터로 활동했고 작가예요. 방송 출연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예스24에서 팟캐스트죠, 책일아웃 김하나의 측면 돌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선우 씨는 1977년생이고요. 패션 잡지의 에디터로 일을 했습니다. 정말 둘이 보면 운명의 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둘 다 부산 출신이고 둘 다 연세대 인문대를 다녔습니다. 황선우 씨가 한 살 어리지만 학교를 한 해 일찍 들어갔어요. 그래서 같은 학번이고요. 그런데 둘이 처음 만난 건 졸업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였더라고요. 같은 학교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처음엔 그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돌이켜보면 남의 과 사람들까지 신경 잘 안 쓰고 살게 되죠. 아마 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신에 아마 궤적을 돌이켜보면 서로 붙이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둘은 트위터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이게 서로에게 끌리게 된 이유였다고 하고요. 두 사람이 함께 산 지 2년쯤 지난 시점에 둘이서 같이 이 책을 썼습니다. 네, 책 내용을 보면 둘이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하다가 같이 살아보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빛이 잘 들어오고 또 경치가 좋은 아파트를 어찌하다가 구했고, 같이 살아보니까 이러이러한 좋은 점과 또 이러이러한 고쳐야 할 점들이 있더라, 이런 식의 여자 둘이 구성하는 가족도 괜찮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족 구성이 많아지려면 개선돼야 할 법과 제도가 있다 라는 점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무척 책이 재미없어 보이죠? 그런데 매우 매우 재미있습니다. 둘 다 엄청 글쟁이에요. 책을 둘이서 한 챕터씩 돌아가면서 썼는데요. 두 사람의 글 쓰는 스타일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둘 다 아주 맛깔스럽게 깔끔하게 잘 썼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두 사람의 수다 속으로 푹 빠져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여자들이 사는 세계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가족 많아질 거라고 하잖아요. 미리 알아두는 그런 데다가 의미를 두고 한번 읽어봐도 괜찮은 책인 것 같습니다. 여자 둘이 살아도 불편한 점은 있더라고요. 습관이 다르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는 자와 그걸 주워서 정리해야 하는 자가 살게 되니까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서로 적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가사 분담이 잘 안 되면 돈을 써서 해결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동원을 하는 거죠. 이 커플도 결국엔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했더라고요. 그렇게 다들 사는 거죠. 이건 남녀가 한 살림을 꾸리든 아니면 여자가 한 살림을 꾸리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라는 건 느낄 수가 있고요. 뭐 혼자 살다가 마음에 드는 짝이
생겨서 같이 사는 것이고 또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푸근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이런 거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적응해야 하는 그런 숙제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남자 여자 커플이나 여자 여자 커플이나 다 똑같다라는 건데, 그런데 여자 둘이 사니까 확실하게 좋은 점은 한 가지 있더라 라는 점을 이 책은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김하나 씨의 이야기인데, 최고로 좋은 점은 우린 여전히 싱글이라는 점이다 라고 말을 해요. 또 황선우 씨의 이야기인데, 제일 큰 장점은 다행인 점은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네. 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한국에서 사랑받는 딸로 유능한 직업인이자 자유로운 개인으로 살아가던 여자들은 며느리라는 관계에 놓이는 순간 갑자기 신분이 몇 계단은 추락하는 것 같다. 네, 그런데 여자들이 살게 되면 서로를 케어해주는 그런 결혼의 장점도 누리는 건 물론이고,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는 결혼의 속박에서도 자유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커플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자 여자든 여자 여자든 간에 같이 살면 장점이 더 많죠. 나이가 좀 들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릴 땐 모르지만 나이가 좀 들면 혼자 있을 때 느끼게 되는 문제들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되죠. 김하나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혼자 살기 위해서 내가 들여야 하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밤이면 잡생각과 일종의 불안 같은 걸 나도 모르게 느끼게 된다. 여기에다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혼자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집 문을 두드린다든지, 또는 혼자 있는데 갑자기 밤에 아프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식의 불안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둘이 있으면 그런 걱정이 일단 사라지죠. 정서적인 체온 유지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둘이 서로를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게다가 둘이 합치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유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집을 살 때 그렇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최근까진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어서 사는 거, 이걸 당연시 했었죠. 그런데 이젠 여자 커플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고, 그 이유가, 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월드, 이 시월드가 싫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며느리의 위치가 싫다는 거죠. 달리 말하자면 이건 가부장 제도에 대한 반발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를 좀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경제의 문제로 귀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젠 여자도 다들 대학 교육 받고 또 직장 생활 하면서 돈을 벌죠. 그런데 집안일은 여자가 더 하라고, 혹은 여자가 다 하라고, 네, 이렇게 되면 불만이 생기죠. 이런데도 불만이 안 생기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예전엔 집에 돈을 벌어오는 자가 남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네, 그래서 집안일 남자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자도 돈을 벌어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남자는 일을 잘 안 합니다. 그렇다 보니 여자는 결혼을 기피하게 되고요. 결혼을 하더라도 이혼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이젠 여자 둘이 사는 것에 대한 책이 나오게 된 거죠. 당연한 귀결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김하나 황선우 씨는 남자가 없어서 아쉬웠던 순간에 대해서도 한 챕터를 글로 썼습니다. 천장에 물이 샜대요. 그래서 윗집 사람들하고 좀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남자가 없어서 무시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다는 겁니다. 오로지 이때 남자가 아쉬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달리 말하자면 이 두 여성에게 남자란 그저 위력 과시용 존재 정도인 거죠. 저한텐 원시시대 때 사냥하던 남자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현재도 혹시 남자는 원시시대 때 그 역할만 하면서 아직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